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도민안전문화대학 생활안전을 강의하게 된 경운대학교 안전방재공학과 전상철 교수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생활안전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학교폭력 예방, 가정폭력 예방, 그리고 어린이나 성인의 실종 유괴 예방, 그리고 어린이 놀이시설 및 억류 및 납치에 관련해서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번 하는 교육의 목표는 생활안전 행동요령 학습을 통한 재난 극복 역량 확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생활안전에 관련해서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 요령을 잘 학습하셔가지고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교육의 목표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생활 안전 유형에 따라서 살펴볼 텐데, 우선 학교 폭력이라든지 가정 폭력, 그리고 실종 유괴, 그리고 어린이 놀이 시설, 그리고 억류 및 납치 관련 순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먼저 학교 폭력 안전사고 예방 관련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라든지 폭행, 감금, 협박, 약치,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또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 이런 많은 것들에 의해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어떤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렇듯 학교 폭력에는 많은 유형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먼저 사이버 학교 폭력에 관련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코로나19 시기에 더욱 증가한 이것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증가한 이것. 네, 과연 뭘까요? 제 생각에는, 잠. 일단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쵸? 잠도 많이 자는 것 같고, 외로움? 아닙니다. 바로 사이버 학교 폭력인데요.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많아지면서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학교 폭력은 줄어들었지만 사이버 학교 폭력은 증가했습니다. SNS나 아니면 휴대전화, 메신저, 커뮤니티 등 이 사이버 공간에서 막 댓글로 욕하고 의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을 사이버 폭력이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 학교 폭력이라고 하면은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에서 일어나야만 학교 폭력 아닌가요? 학교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모든 폭력을 이야기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사이버 폭력이 일어났다? 학교 폭력이 맞습니다. 네. 초중고 학생 100명 중 1명은 사이버 학교 폭력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100명 중에 1명이면은 여기 있는 우리 안전라방에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혹시 경험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야, 우리 상민 학생은 학교 폭력 멈춰! 이렇게 해줬고요. 학폭은 나쁨. 네, 우리 연주 학생이 학폭은 하면 안 돼요. 라고. 그렇다면 경장님, 사이버상에서 학교 폭력은 대체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사이버 학교 폭력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일어나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단어의 뜻을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는 떼카입니다. 떼카요? 네. 떼카가 뭐지? 때 묻은 카드 이런 건가요? 손때 묻은 카드? 네, 떼카는 떼지어 카톡이라는 뜻입니다. 채팅방에 친구를 초대한 후에 단체로, 그러니까 때로 친구에게 욕을 하고 비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그냥 나가기 버튼 눌러가지고 나가면 안 될까요? 네, 채팅방에서 나가면 카감이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일단 제가 예상을 해보자면 카감, 카는 카톡일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감이 뭘까? 계속 초대하는 거? 그러면은 카톡 감옥 맞나요? 네, 맞습니다. 카톡 감옥은 채팅방에서 나가면 다시 초대를 하고 또 초대를 해서 이제 더 심한 욕을 하는 경우를 카톡 감옥이라고 합니다. 야, 이게
교도소나 유치장만 감옥이 아니라 카톡도 감옥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케이스는 혹시 또 없나요? 네, 반대로 방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폭이요? 네. 방폭은 알 것 같은데? 방을 폭파시키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친구를 초대한 후에 한꺼번에 나가버려서 그 친구만 채팅방에 덩그러니 남아버리는 걸 야, 이게 한꺼번에 확 나가버린다? 이거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우리 경민 학생이 이런 거는 쉽게 넘어가면 안 되죠 라고 말을 해줬어요. 맞아요. 저도 사실 이제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댓글을 많이 남기기도 하고, 근데 저한테 뭐 좀 심한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 상처를 받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친구 사이에서 또는 지인 사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은 그 고통이 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스마트폰 테더링 기능을 이용해서 친구의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기프티콘 등을 요구하면서 괴롭히는 데이터 셔틀도 사이버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네, 친구의 폰을 테더링하고 데이터를 마음대로 쓰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 분명한 학교 폭력입니다. 절대로 안 돼요. 채팅방에서 오가는 말은 장난인지 폭력인지 잘 알 수 없을 정도로 경계가 모호하고요. 친구를 괴롭히는 행동을 놀이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친구들이 다 하는데 뭐 어때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친구를 괴롭히는 행동에 동참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문제는 사이버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당하지 않은 친구보다 자살 위험이 2.9배나 높다고 합니다. 야, 이게 실제로 물리적인 상처도 그렇지만 이 마음의 상처라는 게 사실 더 오래 갈 때도 있거든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가장 친한 친구가 사이버 학교 폭력을 당했다. 네, 뭐 카톡에서 막 온갖 욕설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 친구로서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네,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민준 학생이 도와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늘 친구는 슬플 것 같아요 라고 남겨줬고요. 신강우 학생은 사이버 학교 폭력은 117에 신고하면 돼요 라고. 오, 굉장히 맞습니다. 똑똑한 맞습니다. 친구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건 친구는 누가 내 친구를 건드려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행동한다고 또 남겨줬어요. 네. 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또 댓글을 남겨줬는데 우리 경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친구들처럼 이렇게 친구의 마음을 공감하고 위로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쓴 말이지만 친구는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내가 욕설을 들었다면 어떨까? 내가 비난을 받았다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게시글이나 댓글을 작성할 때는 좀 신중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사이버 학교폭력은 엄연한 학교폭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사이버 학교폭력을 가한 친구들 처벌을 받나요? 네, 당연히 받습니다. 소년원에 가거나 보호관찰을 받는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 퇴학이나 전학 같은 학교 징계, 그리고 치료비, 위자료 지급 등의 손해배상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큰일 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친구들 사이에 이런 학교폭력은 하면 안 된다는 거. 네.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사이버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사이버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한다면 메시지나 채팅방에 대화 내역을 캡처해두고 사이버 폭력이 지속되면 선생님이나 학교 혹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경찰청 사이버 안전지킴이 홈페이지나 어플 안전드림, 그리고 아까 말했던 문자 샵 0117로 신고 혹은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야, 오늘도 이렇게 꿀팁 가득한 정보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4-3 친구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한 맞아요, 것 같다. 맞아요. 오, 진짜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우리 혜징이님은 학폭한 사람은 나쁘다. 그쵸. 사실 이 나쁘죠. 말이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맞아요. 나빠요.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나중에 훌륭한 일을 하려면은 절대로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자기한테 돌아와요, 그쵸? 네, 맞습니다. 만약에 제가 괴롭힘 당하고 있으면 도와주실 건가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어떻게 해요? 일단 112에 신고를 하시면 제가 직접 나오실 건가요? 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이버 학교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이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닐까 합니다. 네, 건전한 사이버 학교 문화를 이뤄나가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사이버로 삼행시를 한번 해볼까요? 사과할게, 친구야. 이렇게 괴롭혀서 미안해. 버겁고 힘들었지?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학교 폭력 절대 NO! 예, 잘 보셨습니까? 학교 폭력 안전 사고 관련 영상인데 이걸 보면서 이제 다음과 같은 행동 요령이 있으면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선 학교 폭력이 발생되면 학교나 117 신고 상담센터에 즉시 신고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폭력이라도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 내 선생님 또는 부모님과의 어떤 상담을 통해서 폭력 피해 사실과 힘들었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에 어떤 신고를 해서 이런 회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그럼으로써 피해 학생과의 보호 조치를 함과 동시에 가해 학생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의 수사를 의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해 학생의 심리적인 어떤 안정을 위해 학교 내 위클래스나 교육청의 위클래스 센터에서 가족이 함께 상담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교 폭력을 없애기 위해서 학교 주변이라든지 어떤 바깥쪽이라도 순찰을 좀 강화하고 학교 주변을 좀 수시로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자, 다음은 가정폭력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이라는 것은 가족 구성원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어떤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모라든지 배우자라든지 자식, 형제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폭력과 가족 구성원이나 건친자에게 행하는 그런 폭력적인 행위 또는 폭력에 의해 지배하는 행위 전반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에서 가정 내 언어 신체폭력 위험 인지 관련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80%는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욕설과 폭언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을 했다면 언어폭력 가해자입니다. 아이에게 마음의 상처가 되도록 원망하거나 비교하고 차별한다면 정서폭력 가해자입니다. 아이를 무시하고 굶기거나 챙겨주지 않는다면 반인폭력 가해자입니다. 아이를 규칙 없이 감정적으로 신체를 때리고 압박한다면 신체폭력 가해자입니다. 아이도 성적 수치심을 느낍니다. 발가벗겨 밖으로 내보내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행동을 한다면 성폭력 가해자입니다. 엄마 아빠는 아이들의 거울입니다. 엄마 아빠가 가해자가 된다면 아이도 가해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위해 사소한 말과 행동도 올바른 방법으로 표현해주세요. 아동학대는 발견 즉시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남의 가정에 참견한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신고전화 112. 네, 잘 보셨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가정폭력의 하나인데 아동폭력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예.
내가 제일 빠르지롱. 거기서. 야, 잡았다. 이제 네가 술래야. 에이, 알았어. 13고 잡는다. 하나, 둘, 셋, 아홉, 열. 잡는다. 야, 너 뭐해? 안 찾고. 누나, 그게 아니라 저기. 누구지? 네 친구야? 아니. 누나, 봐. 더운데 겨울옷 입고 있어. 그러네. 우리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넌 이름이 뭐야? 얼굴은 또 왜 그래? 누가 때렸어? 엄마는 어딨어? 주희야, 잠깐만. 아무래도 그만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경찰 아저씨한테 도와달라고 할까? 잠깐만. 아무래도 저 아이는 아동학대를 당한 것 같아. 아동학대? 그게 뭐야? 아동학대란 어린아이의 몸에 상처를 입히거나 돌봐주지 않는 걸 말해. 너희 같은 어린이들은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어. 첫째는 집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어야 하고, 밥을 먹을 수 있어야 하고, 아플 때는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해.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두 번째는 어른들한테 폭력을 당하거나 너무 힘든 일을 해서는 안 돼. 세 번째는 어린이는 공부를 통해 모르는 걸 배울 수 있어야 하고, 남는 시간에는 재밌게 놀 수 있어야 해. 마지막으로 너희들은 자유롭게 생각을 하고 그걸 말할 수 있어야 해. 친구들과 함께 모임을 만들어서 취미 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해.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동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은 이런 권리를 갖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 만약 모습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거나 몸에 상처가 많으면 일단 왜 그런지 물어봐야 해. 너무 속상하거나 큰 충격을 받으면 대답을 못할 수도 있어. 그럴 때는 먼저 112에 신고를 하고 아동학대를 당한 것 같아 보이는 아이를 발견했다고 말하면 돼. 아, 그렇구나. 잠깐만. 절대로 네 잘못이 아니야. 너무 속상해하고 아파하지 마. 그리고 누가 너를 아프게 하면 꼭 112에 신고를 해야 해. 알았지? 괜찮아질 거야. 그렇죠? 그럼 당연하지. 너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켜줄게. 꼭 괜찮아질 거야. 예. 지금 이제 보신 가정폭력 관련해서 아동이 좀 대상이 되었지만 실제 아동도 있지만 남성에 의한 폭력, 여성에 의한 폭력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정폭력이 발생되면은 일단 안전을 위해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하시고 그런 다음 여성 긴급전화 1366이라든지 가정폭력 상담소로 전화를 줘서 보호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이 또 발생한 즉시 또 119에도 신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가정폭력이 있을 때는 혹시 모르니까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통장이나 갈아입을 옷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서 급히 챙겨 나올 수 있는 어떤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장소에 보관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서 여윳돈도 조금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급 상황 발생 시에 안전하게 머물 곳에 이제 연락할 장소와 사람을 사전에 정해놓고 상담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웃 사람들이 폭행을 당하는 소리가 나면은 경찰에 신고하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자, 다음에는
실종 유괴 관련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무섭고 진지하지만 그래도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바로 어린이 유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런 크고 작은 어린이 유괴 사건들 정말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2005년 안양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최근까지도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접근했을 때 위기를 어떻게 모면해야 하고 대처해야 되는지 그 방법 꼭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유괴는 성범죄나 금전 등의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범인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끔찍한 상황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2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네, 어느 쪽이 유괴범 같으세요? 글쎄요, 일단 여기 막 얼굴에 흉터도 있고 네. 뭔가 나쁜 사람인 것 같이 생긴 아닌가요? 힘세고 무섭게 생긴 사람만 범인이 될 수 있다? 그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유괴범일 수 있습니다.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심지어 아이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얼굴이나 그 외모만 보고 뭐 험악하다, 착하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겠군요. 네, 그렇죠. 심지어 얼굴을 알고 있는 옆집 언니, 누나, 동네 삼촌 등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린이 유괴 사건을 살펴보니까요,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이 범인이었던 사건이 59.2%나 됐다고 합니다. 네. 무서워요. 진짜 조심해야겠어요. 약간 이런 의견들을 많이 남겨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꼭 끝까지 경청하셔가지고 절대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낯선 사람 그리고 또 아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조심하는 건 나쁘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얼굴만 보고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보통 유괴범들은 어떤 방식으로 다가오나요? 네, 다가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호기심 유발형이라고 해서 과자나 선물, 그리고 돈을 주면서 같이 따라가자고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가 어릴 때도 항상 어른들이 누가 뭐 사준다 그러면 따라가지 말라고, 맞아요. 사탕 주는 사람 조심하라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네, 실제로 약간 이렇게 물질적인 걸로 유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혹여라도 누군가가 뭐 먹고 싶은 과자나 뭐 장난감 막 이런 걸로 유혹한다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인 사칭형입니다.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거짓말을 치거나 부모님의 친구 혹은 친척이라고 속이면서 같이 가자고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누군가가 엄마가 다쳤으니까 나랑 같이 병원에 가자라고 하면은 되게 당황해서 그쵸, 놀랄 수 자기도 있죠. 모르게 깜빡 속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동정심 유발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물건을 들어달라고 하거나 길을 잘 모르니까 알려달라고 하는 유형입니다. 네, 그 도움을 요청하는데 거절하기에는 좀 약간 미안한 난감하고. 마음이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어른도 힘들어하는 것을 왜 나한테 부탁할까? 저 어른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라고 의심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네, 우리 채팅창에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친하게 접근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고 네, 맞습니다. 또 이렇게 맞습니다. 남겨줬습니다. 자, 마지막 경우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는 강제로 가자고 하면서 데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인 케이스네요. 그쵸. 자,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유괴하려고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그럼? 네, 가장 먼저 3단계 구호를 생각하시고 주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외쳐주세요. 안 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이 세 가지입니다. 안 돼요! 낯선 사람이 억지로 데려가려고 하면요, 안 돼요 라고 외치면서 발버둥을 치고요. 싫어요!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라면 분명하게 싫어요 라고 말합니다. 도와주세요! 또 누군가가 끌고 가려고 하는 등 위험할 때는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여나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절대로
까먹지 마시고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큰 소리로 내 상황을 알려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 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네. 근데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유괴를 예방하는 거잖아요. 그쵸. 무서운 어른들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모님과 떨어져서 혼자 있게 될 경우에 사람들과 거리 두기를 해야 합니다. 먼저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음료수를 받아야 할까요? 아니요. 네. 그리고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하면 무작정 따라갈까요? 아니요. 네. 그리고 이것 외에도 등하교를 할 때는 밝고 큰 길로 다니고 혼자 놀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친구들과 놀러 나갈 때에는 어디에 가는지, 몇 시에 오는지, 약속 시간 등을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나가야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부모님과 소통하면서 오늘은 어떤 일과를 보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는 게 네. 되게 좋지 않을까 맞아요, 싶어요. 맞아요. 그래야지 그런 상황은 위험한 거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또는 그건 괜찮아, 이렇게 피드백을 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어린이가 유괴되었으면요, 112에 즉시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유괴가 아닌 실종의 경우에는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18이나 소방 119에 신고하면 됩니다. 실종 예방을 위해 지문 등 사전 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 경찰서에 찾아가지 않더라도 경찰청 안전드림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인 안전드림에서 손쉽게 어린이 지문을 사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네. 미리 지문을 등록해두면요, 실종, 유괴 후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혹시나 아직 안 한 친구들이 있으면은 부모님께 이 정보를 꼭 말씀드리고 같이 지문을 등록해두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지우 친구가 지문 등록하기 부모님한테 꼭 말해야겠어요 라고 남겨줬습니다. 야, 우리 멋진 경찰관 이모티콘도 이렇게 남겨주고 계시고, 예, 규민 친구가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자라고 또 복습하면서 이렇게 또 메시지를 남겨줬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안전라방 어땠나요? 오늘도 굉장히 알찬 정보들, 그리고 유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무시무시한 범죄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경장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어린이 유괴 예방과 대처법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유괴 대처, 구호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안 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보셨습니까? 예, 실종 유괴는 어린이뿐만 아니고 우리 어른에게도 한 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들도 요 안전사고 예방 관련해서 잘 봐주시고, 그리고 행동 요령은 잘 모르는 사람하고 접촉하지 않고 교육하고,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는 잘 아는 사람들이 이런 어떤 유괴, 실종과 유괴 사고에 연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관계를 잘 만들어가고, 그리고 아이나 그 어른에게 이제 실종이 되었다 하는 경우는 즉시 112에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그래서 우선 영상을 시청을 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임을 한번 플레이해 볼까요? 놀이공원 안전왕이 되십시오. 놀이동산이다. 아, 놀이동산 너무 가고 싶었는데. 안전 미션을 클리어하고 놀이공원의 안전왕이 되십시오. 놀이공원의 안전 왕이 되어보랍니다. 놀이공원에 입고 갈 의상을 선택해 주십시오. 맞아요. 놀이동산 갈 때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죠. 어디 보자. 1번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망토 같은 것도 있고 왕관도 있네? 멋있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놀이동산 놀러 가는데 좀 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아요. 저는 1번 선택하겠습니다. 선택! 이야! 멋진 왕관과 망토를 장착하고 있는 캐릭터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 걸어가서 왕관과 망토를
야, 옆에 솜사탕 선택을 했습니다. 맛있겠다. 아우, 멋있죠? 저 정도는 입어줘야 놀이동산 놀러 갔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저 요술봉에 부딪혔어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고 넘어질 뻔했어. 아니, 옷은 멋있는데 망토가 좀 걸리적거리는 느낌? 계속 사고가 발생하네요. 넘어질 뻔했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니 무튼에 이거 망토 껴가지고 또 사고 발생? 사고가 발생하네요. 멋있다고 다 좋은 게 아니네요. 이거 의상이 너무 과했나? 긴 망토를 입거나 요술봉 같은 걸 휘두르면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사실. 야, 이거 놀이공원의 안전왕이 되려면은 의상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놀이공원 안전왕에 다시 도전하시겠습니다. 자, 재도전. 이번에 실패란 없다. 조금 밋밋하긴 하지만 역시 뭐 놀 때는 편안한 옷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자, 오른쪽에 있는 캐릭터를 골라볼게요. 선택. 좋았어. 편안한 옷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역시 놀이공원의 꽃은 롤러코스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거는 꼭 타줘야지. 탑승. 롤러코스터를 혼자 타려면 키 130cm가 넘어야 합니다. 130cm가 넘습니까? 혼자 타려면 키 130cm가 이거 어릴 때 넘어야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상처를 많이 받았던 넘습니까? 한 말이거든요. 롤러코스터를 타려면 키가 130cm가 넘어야 한다고 합니다. 130cm가 넘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자, 오! 다행이다. 당연히 넘죠. 확인을 해볼까요? 자, 직원분이 안전바도 해주시고요. 벨트까지 장착. 자, 주머니에 직원분이 추러스가 안전바도 있습니다. 해주시고요. 놀이기구를 벨트까지. 타면서 먹으시겠습니까? 제가 TV에서 보니까 추러스가 놀이기구 있습니다. 타면서 놀이기구를 음식을 먹는 타면서 장면들이 먹으시겠습니까? 있었거든요. 제가 TV에서 보니까 완전 꿀잼이던데. 자, 저도 롤러코스터에서 추러스 먹방을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롤러코스터. 배고팠는데 잘 됐네. 자, 추러스 아이템 꺼내주고요. 설탕도 엄청 많이 묻어 있어요. 자, 출발. 아이템 꺼내주고요. 우와, 재밌다. 설탕도 엄청 많이 묻어 있어요. 진짜 내가 타는 것 같아. 자, 왜 이래? 내 캐릭터 왜 이러지? 내가 타는 것 같아. 음식물이 목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왜 이래? TV에서 누가 놀이기구 타면서 뭐 먹는다고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네. 놀이공원의 안전왕이 되려면 놀이기구 타면서 먹는 건 절대 금지. 다시 도전하시겠습니까? 재도전해야죠. 무조건이지. 미션은 클리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도전하시겠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안전 미션 꼭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션은 클리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좋아. 오, 바이킹이다. 당당한 걸음걸이. 가보죠. 자, 우리 요원분의 안내를 잘 따라야겠죠? 주머니에 있는 소지품을 꺼내주세요. 그냥 타려면 타기 버튼을 누르세요. 귀찮은데? 주머니에 있는 소지품을 일단 뭐 꺼내주세요. 스마트폰 같은 거 그냥 남한테 타려면 맡기기도 타기 좀 버튼을 그러니까 누르세요. 그냥 탈까요? 귀찮은데? 오케이, 그냥 탄다. 야, 이거 바이킹 또 스릴 넘치잖아요. 자, 앞으로, 뒤로. 슈퍼 바이킹. 이거지. 좋아, 달려. 뒤로. 더 빠르게. 슈퍼 바이킹. 잠깐만. 이거지. 내 스마트폰. 좋아, 달려. 더 빠르게. 누구야? 잠깐만. 사고가 내 스마트폰. 발생했습니다. 뭐야, 떨어진 거야? 누구야? 바이킹을 사고가 구경하던 다른 손님한테 제 스마트폰이 떨어져서 그분을 다치게 했네요. 어떡해? 아유, 죄송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소지품은 다음에 꼭 빼놓고 타는 걸로. 놀이공원 안전왕 미션 실패. 소지품은 아쉽지만 이번 미션도 실패입니다. 놀이공원 안전왕 미션 실패. 자, 놀이공원 안전공략법 정리. 놀이공원에서는 첫째, 옷차림은 편안하고 장신구가 없는 옷으로 게임을 방지하는 게 좋겠죠? 둘, 놀이기구에서는 먹방, 손들기, 얼굴 내밀기 등등 위험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 걸로.
셋째, 위험한 놀이기구를 탈 때는 소지품은 반드시 보관하고 타는 걸로. 넷째, 안전요원분의 지시에 따라서 안전하게 놀이기구를 즐겨주세요. 넷째, 안전요원분의 지시에 따라서 안전하게 놀이기구를
네.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 안전사고 예방 관련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동요령은 아래와 같이 적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억류 및 납치 관련해서 안전사고 예방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각종 납치 사건. 대부분의 사건이 연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아 여성들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1318건의 체포 감금 범죄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이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주로 귀가 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2015년 30대 여성을 노린 납치 사건 및 귀가 여성을 노린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2017년에는 주차장 이용 여성을 노린 납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납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택시 이용 시 탑승 전 미리 번호판을 촬영하거나 번호를 외워 가족이나 지인에게 탑승 장소, 차량 번호, 탑승 시간, 예상 도착 시간 등을 전송해 본인의 이동 상황을 알려줍니다. 또한 콜택시나 택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경우에도 택시 정보 및 이동 상황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문자로 전송합니다. 그리고 하차 후 이동 시에는 사람이 많은 큰 도로를 이용하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동 상황을 수시로 알립니다. 한편 최근 주차장에서 여성을 납치하는 사건이 많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주차 시 인적이 드문 곳은 피하고 본인의 모습이 CCTV에 잘 담길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선택해 주차합니다. 그리고 주차 후 차량에서 잠시 벗어나는 경우가 생긴다면 반드시 문이 잘 닫혔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합니다. 또 평상시에도 납치 방지를 위해 다양한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한데요. 먼저 위급 상황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호신술을 익혀두고 현재 위치와 이동 동선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휴대폰 GPS 기능을 항상 켜놓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예방책에도 불구하고 만약 누군가에게 납치돼 감금됐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납치범을 자극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납치 장소와 탈출로 등을 파악한 뒤 화장실 가고 싶어요. 화장실이 급한 용무 등을 핑계로 포박이 느슨하게 되도록 만듭니다. 만약 트렁크 안에 감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003년 이후 출시된 개인 차량의 경우 트렁크 안에 이렇게 비상 개폐 장치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이 비상 개폐 장치를 열면 트렁크에 감금될 시 안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테이프에 묶였을 경우에는 팔을 머리 위로 올렸다 아래로 순간적으로 힘을 주어 내리면 비교적 쉽게 테이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팔이 줄에 묶인 경우에는 팔에 힘을 준 뒤 최대한 벌려 줄이 묶인 강도를 약하게 하고 발이 줄에 묶인 경우에는 신발과 양말을 벗어 공간을 확보한 뒤 줄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만약 납치된 장소를 모를 경우엔 주변의 소음, 좌회전 및 우회전 횟수, 차량 내부 대화를 잘 듣고 기억해 두었다가 탈출 시 참고합니다.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어떤 여성이든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는 납치 범죄. 납치 감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안전수칙을 잘 숙지해 둡시다.
예, 억류 및 납치되었을 때 행동 요령에 대해서 영상을 시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질에 억류되었거나 납치 감금을 당했다면 저항하지 말고 순순히 하라는 대로 일단 하면서 어떤 상황을 모색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참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안전 관련 사고 예방 그리고 행동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